원나라 말에서 명나라 초에 활동한 전설적인 소설가 나관중에 의해 삼국지연의의 주인공으로 설정된 유비는 입지전적인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의 고향은 탁군 탁현의 작은 시골 마을로 이 마을의 유씨들은 자신들의 마을이 황족들의 지방 집성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황족이라고는 해도 그들이 말하는 그 뿌리는 수세기 전 전한중기 황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정사삼국지의 저자인 진수는 유비를 전한의 중상정왕 유승의 후예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승은 자식이 무려 120명이었습니다. 게다가 한나라 황실은 국성인 유씨를 참칭하는 것을 묵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암암리에 장려하는 측면까지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비의 고향 마을이 유씨 집성촌이라고 해도 이들을 황실 가문의 후손이라고 단정짓기에는 확실한 증거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훗날 한나라 마지막 황제인 헌제는 유비를 황실의 일원으로 인정했지만 실상 유비의 족보를 확인하는 것은 당대에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헌제는 자신을 인질로 잡고 있었던 당시 승상 조조를 견제하기 위해 유비를 황숙으로 인정해 주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해석일 것입니다. 아무튼 어린 시절의 유비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사실일 것입니다. 유비와 그의 어머니가 집신과 돗자리 간의 수공업을 해서 먹고 살았다는 것은 그 가세가 상당히 기울었음을 증명합니다. 다만 유비의 조부인 유웅이 혈령까지 지냈다는 것은 유비의 가세가 기운 것이 집안이 원래 찢어지게 가난했다기보다는 어려서 아버지를 이어이었기 때문이었음을 짐작케 합니다. 어린 시절의 유비는 총명하고 야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의 집 단밖에 15m에 육박하는 거대한 뽕나무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큰 나무 때문에 후대에 그의 마을을 뽕나무 마을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 나무의 풍성한 나무 그늘을 보며 유비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언젠가 꼭 깃털로 장식한 개걸을 탈 테다. 여기서 말하는 개걸란 전통적으로 천자, 즉 황제의 수레를 뜻하는 것인데, 이것은 당시로서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영모 혐의를 쓸 수도 있는 말이죠. 그런 이유로 그의 숙부인 유자경이 가문을 멸족시킬 소리라고 주의를 주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유비 본인이 실제 황제가 되고 나서 과거를 회상하며 신하들에게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감개무량했기 때문이었겠죠. 우리에게는 어린 유비의 외향적인 성격을 알려주는 단서이기도 합니다. 15살이 되던 해 유비는 제대로 공부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 황건적 본진토벌의 중책을 맡았던 노식의 제자가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노식은 당대의 대학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누구 제자였는가에 따라 학벌이 결정되는 사회였습니다. 즉 스승이 오늘날의 대학 간판과 같은 의미를 지녔다는 것인데, 노식은 당대 전국구 학자로 손에 꼽힐 만한 명성이 있었으니 유비는 오늘날로 치면 한나라에서 최고 대학에 다니게 된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유비는 집안이 풍족하지 못하여 친척인 유원기의 후원으로 노식의 학당에 입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멀리까지 가서 공부할 해외 유학 비용을 친척이 대주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유비가 그만큼 총명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지역의 수재들 사이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해서인지 유비는 이후 공부보다는 다른 잡일에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진수에 따르면 그는 개와 말, 그리고 음악과 화려한 옷을 즐겼다고 하는데, 즉 도박과 유흥에 빠졌다는 것을 돌려 표현한 것입니다. 다만 이 와중에서 특유의 친화력과 인품으로 유비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와 친분 관계를 맺으니 이것이 또한 유비의 성품을 짐작케 합니다. 아마도 이 시기에 관우장비와도 인연을 맺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우선 관우보다는 장비가 유비와 먼저 아는 사이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비는 유비와 같은 탁군 사람이지만 관우는 완전히 다른 지역인 하동군 사람이었습니다.
알려진 것처럼 장비는 그 학식이 빈약하지만 유비와 동양이기에 어떤 식으로든 친해지기 쉬웠겠지만 타지역 사람을 극도로 경계하는 전근대 사회에서 관우는 장비의 소개 없이 지역 엘리트와 쉽게 친해지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실제로 정사 삼국지에서도 장비가 그를 따랐고 이후 그들이 유비와 친해졌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교적 잘 알려진 것처럼 삼국지연의 도원결의는 사료적 근거가 없는 허구입니다. 다만 유비가 관우와 장비를 친형제처럼 대하고 이들과 호영호제했다는 것은 정사 삼국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자 진수는 이를 유비가 잠잘 때도 관우 장비와 했고 그 정이 형제 같았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서력 184년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자 유비는 의용군을 모집하여 진압작전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때 유비는 관군을 이끈 교위 추정의 부장이 되어 복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유비는 스승인 노식이 북중랑장이라는 중책을 맞아 장각의 본진을 공략하고 있는데 어째서 노식에게 달려가지 않았던 것일까요? 소설인 삼국지연의에는 유비가 노식을 찾아간 것으로 나옵니다. 거기서 노식이 좌풍에게 뇌물을 주지 않아 해임된 것을 목격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료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유비는 노식이 싸우고 있던 기주방면으로 내려갈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유비의 고향인 유주에 또 다른 황건적의 근거지가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비 입장에서는 당장 고향의 황건적을 토벌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다행히 성공적인 결과를 내기는 했습니다. 사료에 따르면 185년 황건적의 난이 일단락되었을 때 유비는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안희연의 위에 임명되었습니다. 현이라는 직위는 현의 치안을 담당하는 지방관리로 현대로 치면 비교적 큰 규모의 지방경찰서장에 임명된 셈이었습니다. 훗날 유비의 라이벌이 되는 조조가 황건적 토벌 이후 태수와 동격인 상에 봉해졌고 조조에 비하면 출신 성분이 한참 떨어지는 손견조차도 오늘날의 거의 준장급이라 할 수 있는 장군의 부관인 별부사마에 임명되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참으로 한미한 시작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렇듯 유비는 훗날의 라이벌들에 비해 활동 범위나 그 공적에 있어 출발점에서 아예 상대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황건적의 난이 끝났을 시점에서 생각한다면 이런 유비가 나머지 두 세력과 천하를 다투는 천하 3분지계의 한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유비가 훗날 위명을 날리게 되는 라이벌 군웅들에 비해 당시로서 그나마 내세울 것이 있다면 대학자 노식의 제자라는 것, 즉 학벌뿐이었습니다. 나중에 유비가 황족임을 내세웠지만 후한 조정은 전한의 황족은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관습이었으므로 유비가 좀 더 세력이 커질 때까지 그의 가장 큰 버팀목은 허울뿐인 유시성이 아니라 스승 노식의 항맥, 다시 말해 같이 공부한 동문들, 그리고 곳곳에 자리한 그의 쟁쟁한 선후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시골에서 현이나 하고 있었던 유비에게는 너무나 꿈같은 이야기였을 것입니다.